안녕하세요. 한국민주당의 원내대표 김원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 지지 시위 당일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에서 신탁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그의 목표다. 신탁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재명은 지난 7월 이 신탁법 위반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신탁법 위반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곧 이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신탁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탁법 위반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자산 중 하나를 몰수하는 것과 같다. 이재명은 현재 대장동과 백현동 신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되는 신탁법 위반 사건은 신탁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재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왜 금봉투법을 통과시켰는가?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그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이러한 발언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재명의 2012년 발언을 보면 그는 20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충분히 들었다고 했다. 그는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고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신탁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신탁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하면서도 신탁법 위반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비판한다. 신탁법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 그는 스스로 사업을 해야 한다. 스스로 사업을 해라. 이것이 이재명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갑자기 신탁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하며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2012년에 이재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자. 하지만 이제 그는 신탁법을 폐지하려 한다. 따라서 이재명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와 대통령이 된 후 깨달은 것들은 모두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국가 이익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재명은 이념적으로 명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재명은 시진핑 주석의 5년 임기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헌법을 개정해 두 번째 5년, 그 후 4년, 또 4년을 더하려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그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북한이나 중국처럼 만들고 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꾸며 시진핑을 무력화하고 우리 시스템, 법치, 사법체계를 완전히 왜곡할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따라서 이재명은 터무니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그는 외국 군대 없이는 자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라고 말했다. 정말 충격적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존재 덕분에 발전하고 강해졌는데 이제 그는 외국 군대 없이는 자위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굴종적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잘못됐다. 따라서 유일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우리는 미군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다. 그들은 최신 무기로 국방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려는 바다. 무기가 아무리 첨단이라도 미국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북한은 진군 중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이 철수하면 그들은 한국의 모든 자산, 이 나라의 모든 전략적 자산을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시진핑 정권의 승인을 보장받아 권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준다. 2016년 이재명의 발언이 다시 언급된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나라를 팔아도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라를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재명은 나라를 팔려는 것 같다. 이것이 2016년 이재명의 발언이다. 그는 누군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은 그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이 그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 지지자는 누구인가? 이재명이 나라를 팔아도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딸이다. 그리고 나라를 파는데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경찰, 검찰. 이제 수사기관들은 한국노총 같은 단체 때문에 나라를 팔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재명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그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인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은 분명히 보여준 것은 그가 두드러지지 않고 유동규, 김용, 정진상, 김난배 같은 사람들 뒤에 숨어 대장동과 백현동 프로젝트로 철저히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재판 중인 것이 아닌가? 그에게는 12가지 혐의라 있다. 한 가지 혐의만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힘든데 이것은 8가지 사건 12가지 혐의다. 그리고 5가지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현재 한국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반란 음모라고 만들었다. 따라서 이재명은 이전 발언을 뒤집고 있다. 그는 그것들을 뒤집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현재 한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으며 트럼프조차 이것을 보고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임 대통령이 현재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늘 찰리 커크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분명하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찰리 커크는 실제로 한국을 돌아보고 있다. 이것이 정확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상대가 목사든 정치인이든 전임 대통령이든 모두 체포되고 편안받는다. 어떤 면에서 이는 이재명에 대한 숙청일 아닌가? 내가 보기에 그렇다. 숙청이다.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보면 그는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잃을 것이 많다. 그리고 그는 신탁법 위반에 대해 온갖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다. 맞다. 회개의 소리다. 왜 신탁법 위반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범죄를 저지른 후 이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죄를 벗어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재명의 과거는 현재 그의 자멸적인 발언에 연료를 더하고 있어 그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따라서 이재명을 수평적으로 보면 그는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상적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엘리 끌려내려져야 한다.